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작은 회사. 그러나 그 안에서 벌어진 이야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50대 초반의 중소기업 대표. 겉으론 성실한 가장, 책임감 있는 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30대 초반의 여직원, 성실하고 조용한 대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함께 일했지만 늘 그랬듯 상사와 직원의 관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평범한 일상 속 작은 계기가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늦은 오후, 사무실은 이미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해 정막에 가까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창밖으로는 어둑한 석양빛이 빌딩 사이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대표는 보고서를 정리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불렀습니다. 오늘 서류 정리 좀 도와줄 수 있겠나?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대표님. 마무리하고 갈게요. 그 한마디로 사무실에는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사무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종이를 넘기는 바스락거림만 가득했습니다. 대표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도 조용해서 말이지. 그녀는 고개를 들며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있다 보면 오히려 회사가 더 북적여서 좋아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공감이 흘렀습니다. 대표는 괜히 말끝을 흘리며 서류를 정리하는 척했지만 눈길은 자꾸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에 반사된 그녀의 옆모습, 책상 위에 엎드려 메모하는 손끝, 그리고 고개를 들 때마다 스치는 눈빛, 그 모든 게 이상하게 평소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래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대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웃더니 대답했습니다. 힘들지만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단 나아요. 적어도 여기선 사람이 있잖아요. 그 대답에 대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방금 느낀 허전함과 똑같은 공허함이 그녀의 목소리에도 묻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술기운도 없고 분명 평범한 대화였는데 이상하게 공기는 묘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대표는 물컵을 들고 목을 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은 예전엔 잘 몰랐어. 그녀는 그 말에 눈길을 잠시 떨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누군가 곁에 있었을 때는 몰랐거든요. 공감이 겹치자 침묵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손이 자꾸만 느려지고 눈빛은 번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무렇지 않던 일상이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서류 정리, 평범한 야근. 그러나 그 속에서 두 사람은 같은 외로움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둘 사이의 거리를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점점 더 고요해졌다. 형광등 불빛 아래 책상 위 서류 더미만이 두 사람을 마주 앉혀놓고 있었다. 대표는 괜히 손목시계를 흘끗 보았다. 밤 9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이 시간에 이 공간에 남은 건 단 둘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펜을 움직이고 있었다. 긴 머리카락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려 형광등 불빛에 은은히 빛났다. 대표는 괜히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몇 초 지나지 않아 다시 그녀 쪽으로 눈길이 갔다. 피곤하지 않나? 대표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녀는 미소를 띠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나가요. 그 대답은 평범했지만 어쩐지 목소리 끝이 묘하게 길게 남았다. 그리고 그 여운이 대표의 가슴을 묘하게 울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무실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대표는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다가 무심코 한숨을 내쉬었다. 집에 가도 반겨줄 사람 없으니 괜히 발걸음이 늦어져. 그녀는 고개를 들며 잠시 멈칫하더니 가볍게 웃었다. 저도 그래요. 집에 가면 불만 켜져 있을 뿐이니까. 아무도 없는 집은 오히려 더 공허하죠. 대표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방금 느낀 허전함이 그녀의 입에서 그대로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스쳤다. 짧았지만 그 안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대표는 괜히 물컵을 들었다. 찬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 속 갈증은 전혀 가시지 않았다. 혼자 산 지 오래됐나? 대표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사람이란 게 혼자 오래 있으면 자꾸 누군가가 그리워지더라고요. 말끝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대표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마음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나도 그래. 처음엔 자유로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공허함이 더 크더라고. 그녀는 대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어딘가 묘한 기류를 품고 있었다. 대표님도 외롭군요.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전곡을 찌르는 듯했다. 대표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알았다. 지금 이 공기, 이 분위기가 단순한 업무의 연장이 아니라는 것을. 책상 위 서류는 이미 잊혔다. 펜소리도 멎었다. 사무실 안을 가득 메운 건 두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뿐이었다. 대표는 무심코 손을 뻗었다. 서류를 정리하려는 듯 했지만 그녀의 손끝과 스쳤다. 찰나의 순간. 그러나 그 짧은 접촉이 마치 전류처럼 온몸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잠시 눈길을 내렸다가 다시 대표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대표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알았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가기 어려운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걸. 사무실 불은 대부분 꺼져 있었고 남아있는 건 책상 위 작은 스탠드 조명뿐이었다. 조용한 공기 속에서 유리창에 반사된 불빛이 어슴풀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고요 속 여자 대리의 손끝이 다시 내 쪽으로 다가왔다. 사장님, 그녀가 낮게 속삭였다. 오늘 그냥 집에 보내긴 싫어요.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주변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가 오히려 더 짙은 긴장감을 만들었다. 여자 대리는 내 바로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짧은 치마 자락이 살짝 흘러내리며 매끈한 허벅지가 드러났다. 그녀는 잔에 남은 술을 천천히 기울였다. 그리고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사실 늘 혼자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불 꺼진 방이 날 기다리고 있는 게 전부예요. 말을 이어가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쓸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나는 괜히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밤거리에 번지는 네온 사인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하지만 이내 내 허벅지 위로 닿는 그녀의 손길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사장님도 외롭잖아요. 그녀의 눈빛이 내 입술에 꽂혔다. 피하지 않는 시선. 숨을 삼킬 만큼 뜨거운 기류가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그리고 그녀의 손끝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다. 여자 대리는 내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조금씩 몸을 더 가까이 붙였다. 심장은 쿵쿵 울렸고 나는 숨을 고르며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사장님, 그녀가 낮게 속삭였다. 숨결이 귓가에 닿았다. 뜨겁고 달콤한 기운이 퍼졌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손끝이 허벅지를 따라 위로 오르는 순간 더 이상 이성을 붙잡을 수 없었다. 이건 안 돼. 입술은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힘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사장님 눈이 이미 말하고 있어요. 저를 원하고 있잖아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그러나 잡은 손을 떼어내지 못했다. 오히려 더 세게 움켜쥐고 있었다. 여자 대리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리고 내 무릎 위로 몸을 올려탔다. 퇴근 후 아무도 없는 사무실. 오늘 이 공간은 우리만의 거예요. 짧은 치마가 말려 올라가며 허벅지 안쪽이 드러났다. 나는 무심코 숨을 삼켰다. 숨결이 가빠졌다. 그녀는 내 어깨에 두 팔을 걸치며 눈을 마주했다. 사장님 오늘만이라도 저를 여자라고 생각해 줄 수 없어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피하지 못했다.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몸을 당겼다. 입술이 겹쳤다. 짧고 강렬하게 불꽃이 튀듯 전율이 번졌다. 여자 대리는 숨을 몰아쉬며 내 품에 더 파고들었다.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등을 쓸어내렸고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녀의 몸이 움찔거렸다. 사무실 안은 정적이었지만 그 정적이 오히려 숨을 더 거칠게 만들었다. 책상 위 흩어진 서류와 펜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내 품 안에서 몸을 비비는 그녀만이 전부였다. 사장님 더 원해요. 그녀는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숨결이 귓불을 스쳤고 나는 몸을 떨며 그녀를 소파 위로 눕혔다. 짧은 치마는 이미 허리 위로 말려 올라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다리는 자연스레 내 허리를 감쌌다. 나는 두 손으로 그녀의 허벅지를 움켜쥐었다. 뜨거운 살결이 손바닥에 그대로 전해졌다. 그녀의 입술이 다시 내 입술을 찾아왔다. 깊게, 더 깊게 파고드는 키스. 숨이 막힐 만큼 격렬했다. 우린 서로의 숨결에 취해갔다. 책상 위 시계 초침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러나 우리 사이의 시간은 이미 멈춰 있었다. 여자 대리는 내 넥타이를 움켜쥐고 당겼다. 목이 조여오는 감각보다 그녀의 눈빛이 더 강렬했다. 사장님 오늘은 그냥 저한테만 집중해주세요. 그 순간 모든 이성은 무너졌다. 나는 더 이상 대표도 상사도 아니었다. 그저 한 남자였고 눈앞에 그녀를 갈망하는 존재였다. 사무실 안 공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리고 우리는 금지된 선을 넘기 직전까지 다가가 있었다. 사무실 안 공기는 이미 숨막히게 달아올라 있었다. 서류가 흩어져 바닥에 떨어졌지만 누구도 그것을 주워 담을 생각은 하지 않았다. 여자 대리는 여전히 내 품 안에 있었다. 입술은 벌어진 채 숨은 거칠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사장님, 그녀가 낮게 속삭였다. 오늘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해요. 그 대신 우리 둘만의 비밀로. 나는 대답 대신 그녀를 끌어안았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미 우리는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다. 책상 위 시계가 8시를 가리켰다. 퇴근 후 아무도 없는 시간. 사무실은 두 사람만의 은신처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돌아갈 수 있을까?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마도 아니겠죠. 근데 후회는 안 해요. 그녀의 눈빛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엔 분명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오래도록 서로의 체온을 나눴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다. 마치 이 순간을 가려주는 커튼처럼. 얼마 후 그녀는 몸을 일으켜 옷을 추슬렀다. 단정히 여민 블라우스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무게를 품고 있었다. 사장님,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오늘 일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우리 둘만의 비밀이니까.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손끝으로 내 손을 살짝 잡았다.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해 주세요. 그녀가 사무실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게 평소와 똑같이 돌아온 듯 보였지만 사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서류가 흩어진 책상, 아직 남아있는 그녀의 향기, 그리고 내 몸에 남은 체온. 그 모든 게 하나의 흔적이었다. 그날 이후 겉으로 보이는 일상은 아무렇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회사의 대표였고 그녀는 부지런히 일하는 직원이었다. 그러나 사무실 안에서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회의 중 손끝이 스칠 때마다 그날의 기억은 다시 살아났다. 우린 서로 알았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밤마다 나는 생각했다. 이게 단순한 충동이었을까? 아니면 이미 시작된 관계일까? 머리는 끊어내라 외쳤다.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의 뜨거운 숨결, 귓가에 맴돌던 속삭임, 그리고 사무실에 번져있던 달콤한 비밀. 회사는 더 이상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다. 그곳은 우리 둘만의 은신처였고 또 다른 시작의 무대였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 사이에는 새로운 비밀이 태어났다. 그리고 그 비밀은 앞으로 더 깊고 위험하게 이어질 것이 분명했다. 대표와 직원, 그리고 시작된 비밀.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